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로나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가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2년째 대유행이라고 하면서 뭐 6차 대유행, 뭐 7차 대유행,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반년 뒤면 끝날 거다 하는데 다시 또 악화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가 50명이었는데 지금 은 2만 명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숨은 뭐 PCR 검사 수를 적게 했다느니 뭐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건 다 제각각 관점이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어떤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는 곧 끝난다. 뭐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논할 때에는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지 어떠한 뭐 누가 말했다 카더라 뭐 이런 그냥 소문에 의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거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제가 이 아는 내과 팁을 함으로써 어떤 팩트만 전달해드린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논문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하다 보니까 논문들조차도 지금 대규모로 뭐 예를 들어서 무작위 실험 대조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들이 없고 그리고 장기간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는 뭐 이렇다, 백신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점들은 사실 백신의 효과가 어떻다더니 코로나 중증도가 뭐 감기니 아니면 뭐 심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사실인 게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백신을 최대한 맞아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이제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위를 펼치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오갈 때 크게 네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어떤 게 사실일지에 대해서 관점을 정리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지금 흑백 논리로 가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에 가까우냐 거짓에 가까우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데이터를 좀 쌓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백신을 안 맞으셨다면 지금까지 과연 맞아야 될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로나 중증도와 백신 효과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중증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백신의 효과는 무조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코로나는 감기에 불구하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는 있으니까 백신은 맞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백신은 효과가 없다. 근데 코로나는 중증도인데 치료제나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타겟을 한 그런 백신이 나와야지 기존에 개발됐던 백신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쪽도 있고요. 백신도 효과 없고 코로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PCR 검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제가 밑바탕 된 상태에서 이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주장들 뉴스 기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분들은 지금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전제를 가정하고 이 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나 코로나의 중증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코로나는 매우 심각하고 백신의 효과는 아주 우수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코로나 중증도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가 휩쓸고 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는 100만, 유럽에서는 70만이 지금 현재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여기 보면 중환자실 점유율도 미국 같은 경우는 78%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대표적인 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의 효과 있고 코로나 매우 심각하다라고는 전제 하에 앞에 근거들을 이제 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오갈 건데 어떤 거냐면 11월 이후에 사망자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예방접종이 신속하게 필요하다. 더불어서 미접종자들,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분들까지도 접종을 참여하고 3차 접종까지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라는 식의 이런 정보 전달이 방금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오미크론 심각하고 미접종자분들도 빨리 맞아야 된다라는 게 효과가 있고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코로나가 중증인지 아닌지는 이분들의 근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근거는, 정부의 근거는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크게 유행하고 지금 10%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12월 5주차에서는 아직까지는 델타와 그 변이 외의 것들이 유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주차에서 일단 보니까 3차까지 완료한 군과 미접종자 간의 비교를 해보니까 감염 예방을 80%까지 낮추고 중증 예방은 100%, 사망 예방은 100%까지 낮췄다. 이거는 75세 이상, 그러니까 연령이 많아질수록 아니면 뭐 60세에서 74세 이런 집단들, 고위험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백신의 효과가 있다. 전파도 줄이고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낮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 수도 줄이고 위중증 환자도 줄이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백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백신 접종률, 3차 부스터샷의 접종률을 고령층에서 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증 비율, 사망자 비율도 이렇게 줄어들 꺾이고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일본을 보시면 이게 검사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부 분들께서 일본이 이렇게 확진자가 뭐 12월 제가 초에까지만 해도 매우 적게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글에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다시기를 일본이 PCR 검사 수를 적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구 1000명당 이 PCR 수를 검사하는 비율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뭐 많게는 4배 혹은 8배까지 적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었던 시기에조차도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엄청 많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인구 단위당 시행하는 그런 검사 수는 사실상 일본은 거의 다 1000명당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12월 현재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물론 PCR 검사를 현재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전환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엄청 적게 했을 때도 확진자가 많았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일본은 검사 수를 많이 한 것과 더불어서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란 거죠. 예를 들어서 부스터샷을 1%도 안 맞았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가 대다수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델타 변이랑 그 외의 변이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숨겨진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이런 원인일 수 있겠구나라고 분석을 하고
가설을 제시하는 거지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현상을 해석하고 그걸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나라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나라의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그런 교란 인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부스터샷이 1% 미만이어서 그렇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스터샷 빨리 맞아야 된다. 백신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크게 세 가지였어요.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지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 감염 지속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해서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산이 이제 10%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정부의 입장이 백신 효과 있고 오미크론 심각하다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얘기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인 개인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예를 들면서 여기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들 집단에서 확진자 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이 고령층도는 이미 많이 맞았으니까 이 18세 미만에서도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오미크론 변이를 막 예방하자 미리. 그래서 이런 제시 근거들이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집단 감염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주한 미군 부대에서 최근에 이제 682명의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들에 특화된 어떤 정책이 세부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데에 있어서 예방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살펴보면 제가 이제 유효 재생산 지수라고 이전에 집단 감염 말씀드리면서 했었는데 이 유효 재생산 지수를 1 미만으로 낮추면 코로나가 종식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보면 백신 접종률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병독성 약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줄여준다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진자 많이 나올 것들을 대비해서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을 늘리자라고 이제 현재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자. 그래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병동은 그래도 12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90%였어요. 중증 병상이. 그래서 병상이 없어가지고 막 응급실 바닥에서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확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가 돼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은 40%, 중등중 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률이 30%고 생활치료센터는 41.8%. 그러니까 각각 50% 이상이 여유분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병상을 못 받아서 집에 대기하시는 분은 없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그래도 현재 대비가 돼 있지만 하지만 현재 일본처럼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미국, 영국처럼 몇십만 명씩 하루에 나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연령별 3차 접종률을 봤더니 이 60세 이상에는 80%까지 맞았어요. 근데 60세 미만에서는 34%밖에 안 맞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역 패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12월 6일에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까지 늘린다고 했고 10월 10일부터는 쇼핑, 마트몰, 백화점 이런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까지도 방역 패스를 늘리겠다. 점점점 백신을 맞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어렵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1월 4일에는 현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모두 집행 취소가 됐고요. 1월 14일에 발표됐었죠. 그저께 서울에 한정지어서 쇼핑몰, 마트, 백화점에 내렸던 방역 패스를 다 효력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첨예하게 사회 집단 간의 그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는 백신이 효과 있고 오미크론 위험하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자꾸 정책을 펼쳐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왜 이렇게 자꾸 방역 패스를 늘리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대형마트 이쪽까지 늘린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사실 일부 의료인과 이제 법원 측에서는 뭐 현재 백화점에서 발생한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확진자 수 대비 0.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7, 8m나 넓은 층고가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실효성과 공공복리 면에서 맞붙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 실제로 0.13%밖에 안 됐다. 작년에 백화점에서나 대형마트에서 감염된 비율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점, 마트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1월 14일 날 판결을 내린 건데, 여기서는 상점, 마트, 백화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이제 취소를 시킨 거거든요. 상점, 마트, 백화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인정을 했고, 여기 위에서 보시면 백신의 어떤 효과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어떤 필수 생활품을 누리는 그런 기본권조차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효력을 정지시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국내 주요 현황을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2.2%까지 지금 이거는 1월 8일에 한정지어서 했지만 현재 10%까지 늘어났고, 여기 또 주목할 점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우리 국내에서 유입된 건과 해외에서 유입된 건수를 이제 비교해 보면, 해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부분 발생한다는 거고, 국내에서 유입된 경우는 만약에 국내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어떤 변이 바이러스 생겼다고 한다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자꾸 백신 접종하는 그 비율을 늘리고자 막 방역 패스 적용 기관을 여러 군데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자꾸 제동을 가하니까 백신 접종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하냐면, 여기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수록 이 유효 재생산 지수가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파가 덜 된다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1월 14일까지 1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그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방역 패스가 자꾸 제동을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 전파 효과를 막는 그 방법을 취하겠다. 더욱더 통제를 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이게 기준값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값이라는 게 2020년 그 코로나 유행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20년 초 1월, 2월 이때쯤인데, 이때랑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소매점 마이너스 6%, 식료품이 약국, 서울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청 강하지는 않은 거죠. 이건 이제 구글에서 이동성 보고서 핸드폰 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나타낸 그림이고, 그 다음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를 전 세계와 비교를 해봤어요. 보니까 이거는 현재 한국의 데이터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는 이제 서울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한국 전체에 봤더니 공원에 돌아다닌 비율이 오히려 코로나 초기보다 더 늘어났고 18% 정도 늘어났고, 여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6% 늘어났고, 직장, 뭐 재택 생활이나 아니면 뭐 정류장,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볼게요. 일본은 현재 확진자 2만 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월 7일에 한정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은 더 거리두기를 강화했겠죠. 여기 보면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에서 10%, 마이너스 5에서 10%가 최대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26%, 15% 거의 다 집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 거주하는 게 11%.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청 강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정책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 자발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봤더니 미국도 마이너스 30% 정거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비율이 마이너스 30% 줄어들었고 직장 생활하는 비율이 마이너스 30% 줄어들었고 공원 가는 비율 우리나라 아까 플러스 16%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다 그렇죠. 다 집에만 있는 비율이 11%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자발적 혹은 강제적인 어떤 뭐 원인인지 모르지만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더 심해요. 마이너스 50%, 45%. 우리가 뭐 TV 보니까 뭐 마스크도 안 하고 프리미어리그 뭐 축구장 하는 그런 관객들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에 발표했었는데 그걸 더 1월 말까지 설날 포함해서 연장한다고 현재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에 그런 사회적 모임을 몇 명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10명 미만으로 하는 비율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게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10명 미만만 모이게끔 허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영국도 마찬가지 10명 미만 여기 보면 뭐 프랑스, 뭐 인도, 미국 이런 데는 10명에서 100명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일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동하는 비율이 적다고 했지만 현재 정책의 엄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격성 자체는 되게 강한 편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 자체는 그러니까 국민의 자발성에 의해서 어떤 건지는 제가 나라의 정책을 정확하게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하는 그 비율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 미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서 정책의 엄격성은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1월 11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예, 우리나라 엄격성에 대한 지표를 이제 전 세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한 20개 이상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책의 엄격성도가 엄청 아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있어서 10명 미만까지만 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엄격성 지수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체 뭐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미국, 뭐 스웨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강한 제재를 정부에서 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엄청 그런 낮은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엄청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게 아니라 중간 정도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달을 드리고자 했었고 해외에서도 방역 패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지금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확진자가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 44%나 맞았는데 사실 이 부스터샷이 엄청 많이 맞은 편에 속하거든요. 영국은 53%, 42, 뭐 이게 제가 44%를 말씀드렸는데 100명당 맞은 환자 수예요. 그러니까 맞은 국민들의 수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 보면 여기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거의 없어요. 일본은 거의 부스터샷을 1%도 아직 안 맞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전 세계 비교해보면 높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를 통해서 점점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 적용하는지 봤더니 안 하고 영국도 안 하고 독일도 안 하고 프랑스는 하는데 대신에 이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만큼의 크기 6,000평 이상인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백화점 쇼핑몰 센터에 한해서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요. 벨기에도 약간 뭐 지자체 뭐 시설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방역 패스는 현재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엄격한 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과
거기에 대해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꾸려나가는지,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런 두 번째 전제를 가지고 어떤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분들은 코로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백신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는 있으니까 일단 맞아야 돼. 맞으면 중증도로 진행하는 비율은 줄이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코로나 위험하진 않다. 근데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미크론 자체가 병독성이 떨어져서 오미크론 자체가 막 자기가 변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만약에 병독성이 높아져 버리면 바이러스는 이 숙주가 사망을 해버리면 본인이 전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의 목적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 약하게만 감염을 시키고 본인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쪽은 이게 오미크론 자체가 약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아니면 이미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약해진 거다. 우리 면역력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두 쪽의 입장을 또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증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면역력인 것과 부스터샷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오미크론 자체가 약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그 해석과 정책을 제안하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확진자 수가 영국, 뭐 미국 이런 식으로 엄청 많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20% 이상, 미국도 거의 16%, 20%이 정도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집단 면역 수준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있을 거다. 풍토병과 같이 변했을 거다. 검사만 안 했지. 거의 5명 중에 1명, 5명 중 2명은 다 코로나 걸렸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망률이 낮아진 이유가 오미크론이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다. 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 그리고 백신도 어느 정도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았지만 사망률이 전 세계 기준으로 1.76%, 현재 코로나 걸리면 사망하는 비율이 미국 1.35%, 일본 1%, 우리나라 0.9%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가 약해진 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1만 명 중에서 1%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주영수 교수님께서 코로나 걸리면 이제 델타 변이가 있을 때 뭐 1만 명당 1%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1만 명당 100명이 이제 중환자가 발생을 했다. 근데 오미크론은 뭐 약하다는 가정하에 3만 명이 걸리면 중환자 수가 100명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이런 오미크론 디커플링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미크론이 이렇게 디커플링, 그러니까 전파력은 높은데 어떤 치명률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한쪽은 오미크론 자체가 약해져서 다른 한쪽은 이미 많은 사람이 감염됐고 백신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 또 달라져요. 만약에 오미크론 자체가 약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은 사실 그러면 백신도 맞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청소년들, 일반 사람 뭐 60세 미만의 그런 성인들은 오미크론 자체가 약해졌는데 왜 백신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거리 두기고 뭐가 필요 없어. 오미크론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고위험군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쪽으로 소극적 백신론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통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자연 면역과 어떤 집단 면역, 이미 코로나를 너무 많이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백신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코로나 자체의 중증도가 낮아진 거는 미국이나 영국
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사망한 환자도 몇만 명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이런 나라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백신 더 많이 맞아야 되고 거리두기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달라요, 주장이. 그래서 이런 전제가 또 나눠진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코로나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사망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봤더니 확진자 수는 많은데 사망자 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자 수는 10배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사망한 자는 4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별거 아니다. WHO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O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확진자 수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그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예 엔데믹, 풍토병으로 보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이 풍토병으로 가는 것 같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국이 이제 이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풍토병으로 전환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보니까 이 상기도 쪽에만 머물지 델타 변이는 폐 안쪽까지 이렇게 같이 갔다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약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럽 절반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됐고 입원자 수는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늘지만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뭐 영국 이런 데에서는 현재 영국은 모임 제한 해제했고 이스라엘은 봉쇄 조치 해제했어요. 그러면서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이스라엘은 7일로 단축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전제, 어떤 전제? 코로나 별거 아니고 백신은 효과가 있다. 단 고위험군에 한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의원급 재택치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어차피 코로나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약 먹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고위험군만 백신 맞아라. 일반인들 청소년 맞지 않겠다. 왜? 별거 아니니까. 고위험군만 방역 패스를 하고 고위험군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을 회복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인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역 패스로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인정을 한다. 백신의 효과는 인정은 한다. 하지만 12세 이상 18세 청소년들이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백신을 맞아야 되냐? 이렇게 코로나 별거 이 집단에서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더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픈 마인드로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방역 패스로 중증화율 낮췄다. 인정한다. 백신 효과 인정해. 근데 뭐 방역 패스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왜냐면 고위험군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지. 현재 오미크론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했던 방역 패스도 현재 다 집행 취소가 됐고 백화점, 뭐 상점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됐죠. 법원에서. 근데 또 다른 법원 그 같은 날 1월 14일에 이렇게 취소됐던 판결에서 또 다른 판결에서는 뭐 방역 패스를 오히려 더 인정하는 쪽으로 또 판결이 나서 이 법원조차도 판결이 서로 또 상이하고 정부는 이런 점을 보면서 법원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내일 다시 정책을 얘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뭐 여러 교수님들 세 분께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40명의 오미크론 환자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데 40명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7.5%, 그러니까 이 중에 반절은 오미크론 변이 걸렸지만 무증상이었다. 근데 심각하다고 굳이, 그러니까 CT에 보니까 폐렴소견이 있는 환자가 한 6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 중에 4명은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였다 라고 하면서, 오미크론 봤더니 여기 뭐 해열제를 치료했던 사람들도 40명 중에 3명 뿐이었다. 증상 그렇게 심하지 않다. 왜냐면 주로 상기도 쪽에 몰려있지 폐 쪽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게 델타 변이랑 전혀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기보다는 코로나22로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미크론 꽤 약해진 것 같다라고 연구를, 뭐 40명밖에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냐면, 의료 대응 체계를 애초에 바꿔야 된다. 그동안 입원 중심이었다면 이제 재택 치료 중심으로 바꿔서 이런 환자들이 나중에 입원 병상을 너무나 많이 늘려서 곧 뭐 2만 명, 3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환자들을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다 입원을 시키면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환자들,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재택 치료를 늘리고 백신 접종은 늘려야 된다, 단. 그래서 뭐 정부가 마련한 대로 특히 고위험군, 고령층에 한해서는 좀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스터샷을 맞으면 확실히 황체가 엄청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만 건너면 유행이 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의료진들은 굳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지금 막 완전 방역복, 우주복 같은 거 입지 말고 괜히 이런 것들 입어서 위화감들을 조성하기보다는 조금 환자들에게 코로나 그렇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분들의 입장은 40명의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현재 세계 흐름을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확진자 수 보니까 지금 2주 만에 40배, 어저께는 2만 명이 넘었죠, 확진자 수가. 물론 검사 수를 늘린 영향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 나라는 부스터샷을 매우 적게 맞았고, 여기 보시면 하지만 병상에 입원하는 비율, 그러니까 심각한 중증도 너무 막 숨이 차가지고 힘든 환자들 보니까 3명, 7명, 뭐 각 주마다 보니까 도쿄에서는 3명, 오사카에서는 7명밖에 안 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현재 병상 가동률이, 이 나라는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 어떤 긴급 사태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중증 환자 수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죠. 확진자 수가 많은 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제는 코로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대신에 백신의 효과는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 전제가 어떤 게 사실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부분들 의료진들이 서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사실일지, 이 사람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꿰뚫고 보시면 뉴스나 신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핵심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핵심이 서로 간에 다르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캐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코로나 중증 맞다, 근데 백신의 효과는 없고 위험하기만 하다라는 주장인데, 그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주장하시냐면, 중증 환자 병상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야 된다, 단 백신의 효과가 없다, 경구치료제 빨리 보급 늘려야 되고,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지금 백신 안 맞겠다, 방역 패스 거부하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백신, 제가 그때 이제 인용한 자료인데 18세에서 심근염, 심낭염의 비율이 10만 명당 3건, 그러니까 젊은 남자 국민들에게서 지금 인구 집단에서 이렇게나 많이 이제 심근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강조하면서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대로 된 백신을 가지고 오든지 치료제를 먹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다음 네 번째 전제는 코로나 위험한 거 아니고 백신 효과 없어, 부작용만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코로나 감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2월 2주차에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 이거는 이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거 취소시키면서 나온 판결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었는데, 두 집단 모두 백신 맞은 집단이나 12월 2주차에 이제 한정지어서 7일간 비교한 건데, 당시에 보니까 미접종자 중에 백신 걸린 비율이 0.15%, 접종자 중에 백신 걸린 비율이 0.07%였어요. 그래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이 자체가 낮다. 백신 맞아도 감염되고 전파 또한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 백신 맞아도 되고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린다. 백신 뭐 효과 있는 거냐라고 하고, 감염 비율 자체가 낮다라고 하면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조차도 별거 아니라고 이제 그런 전제가 깔리면서 이런 이야기가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 당시에 뭐라고 반박했냐면, 백신을 맞을 경우에 무슨 소리냐. 뭐 감염 전파 비율이 뭐 감염 비율 자체가 낮다고 하지만 중증 사망하는 비율을 낮추고 전파되는 비율조차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너네들이 가장 큰 오산은, 정부가 이제 말씀드렸죠. 정부의 전제는 코로나도 매우 심각하고 백신도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고, 법원 측은 코로나 심각하지 않다는 전제, 백신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전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또 드는 전제가 뭐냐? 코로나 자체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중증 사망률 전파력 모두 낮춰주는데, 특히나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높았고 사망률의 비율도 높았고 한 명당 전파하는 그런 인원들도 더 많았다라고, 그 두 집단이 전혀 이 단순히 몇 명 있는지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중증도를 따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로나도 별거 아니고 백신도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관련 PCR 검사 다 때려쳐라. 이거 다 의미 없다. 어떤 파시즘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확진되더라도 격리 안 하겠다. 이거 뭐 코로나 이거 음모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뭐 100% 맞다 틀리다를 저희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전제 조건 하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강의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정부가 백신의 효과도 있고 코로나 중증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사실 오미크론 전 세계에 뭐 엄청 심각하다, 미국이나 영국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근데 영국이나 미국 사례에서도 일부는 그걸 심각하다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별거 아니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방금 앞서 많은 기사들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그분 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단순히 정책 하나하나만 따지고 들면 이게 뭐 너무나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수치가 몇 프로였느니 몇 프로였느니 이것보다도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도 만약에 백신 효과 있고 오미크론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은 결국에 저는 이렇게 두 집단으로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임산부, 과거에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있었던 분들은, 이분들은 아예 백신을 안 맞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이라도 맞으셨던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이분들과 백신 별거 아니고 코로나 별거 아니다, 백신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을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 조건, 백신 효과 있고 그리고 코로나 별거 아니지 않다, 백신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분들의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넓히면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이전까지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뭐 돌파 감염이 일어나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바뀌는 정보 속에서 여러 판단하고 권해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끝에,
너무나 어렵구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지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감염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정부의 경험이 많은 뭐 그런 정책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어떤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단순히 논문 하나, 뭐 뉴스 기사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이 대위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 매일 아침 뉴스가 바뀌잖아요. 기사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고 거기에 있어서 이런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길었어요, 내용이. 또 여기까지 또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코로나 관련돼서 새로 공부한 내용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